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 빅 이벤트와 터닝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빅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오늘 할 주제는 빅 이벤트와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좀 한번 잡아봤어요. 앞서 우리 살펴드렸을 때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잭슨홀.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들 어떤 전략을 만들어 가시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요.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우리 워낙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네. 매출은 88%나 튀어 올라온 거고, 그리고 사실 AI 칩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짜 최고가를 만들고 있다, 최고 수출을 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보면 자, 그리고 얘는 회계년도가 회기가 2월에 시작이 됩니다. 1월 결산이어서. 자, 그걸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EPS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2.7달러로. 그 다음 매출도 135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50억 달러 규모로 우리 돈으로 한 32조 정도 되는데 자사주 매입. 그래서 아까 우리 앞부분에 엔비디아 전략을 드렸죠. 400달러 초반 또는 400달러 아래 이 자리에 함정을 파고 기다려야 된다 의견을 좀 드렸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당장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네. 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깨져가지고 우리한테 크게 깨져가지고 추세적으로 깨지지 않을 상황이지만 깨져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비전이 중요하고 앞으로 전망이 중요할 텐데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성, 엔비디아 매출은 3개월 사이에 전사 매출이 2배나 늘었다. 그렇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여기 2024년 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23년이 아니라 회기가 24년입니다. 지금 회계년도가 왜냐하면 1월 결산이어서 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니까 3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거의 2배가 나온 거고요. 3분기 때도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시장의 어떤 하단을 좀 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저는 해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 좀 살펴드리면 좀 될 것 같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잭슨홀이었어요. 파월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걸 제가 좀 의역을 해봤는데 그냥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화 역할을 그냥 다 할 것이다. 뭐 신선하진 않죠, 여러분들. 네. 뭐 사실 새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매파적인 입장을 그냥 유지했다. 하지만 보다 매파적이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예견했던 뭐 요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핵심 코멘트 몇 가지만 좀 보게 되면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연설문을 통해서 보면 긴축이 필요할 경우에 더 해야 한다는 의지는 보여준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언제 해야 된다는 말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보고 지표를 평가해서 추가 긴축할지 동결할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7월 PCE 이제 발표하겠죠. 7월 PCE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연준은 중립금리 수준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다. 예, 사실은 이 중립금리 얘기가 잠깐 좀 살펴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잭슨홀 이전에 미리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입을 통해서 시장에 언급이 됐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있었어요. 근데 중립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인다라는 거고 사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라고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물가 잘 안 잡히고 2%대 목표가 잘 안 잡히고 하니까 소수 의견이지만 야 그러면 차라리 중립금리 올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뭐 이런 내용인데 닉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걸 닉은 미리 시장에 어떤 예방 접종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나는 모르겠어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잭슨홀 요게 좀 재밌습니다. 그냥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 앞두고 닉 티밀하우스가 월스트리트
그 홈페이지에 자기 기고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린 거예요. 요게 20일에 올라왔던 거고, 요건 22일에 올라왔던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생산성이 너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적자, 그러니까 채권 계속 발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중립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미리 시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는 미리 사전적으로 잭슨홀 이전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중립금리를 실제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 경고의 어떤 그런 멘트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연준이 얼마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더 짜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는 그런 초저금리 시대도 지났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나 생산성이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재정 적자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경기가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우리 2% 고수하지 말고 3%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립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예, 쉽지 않은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니기 잭슨홀 미팅 이전에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을 한 거예요. 퀴커, 빠르게 가자. 좋아, 빠르게 가. 네. 금리 빨리 올리고 네. 빨리 올리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자. 그런데 무빙 더 골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중립금리를 올리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적으로 시장이 얘기한 거고요. 파월은 그대로 슬로우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이후에 우리 이거 잭슨홀 이전인데요. 패드와치로 보니까 뭐 9월에는 동결이에요. 예, 9월에는 동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월에는 42%였는데 지금 48%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쪽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이 좀 되고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 주에 7월 주택 판매하고 그 S&P 그 PMI가 글로벌 PMI 발표 있었는데 워낙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파월이 지표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만 당장 보더라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죠? 지금 7월 주택 판매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가 415만인데 407만 채로 빠져 있고요. 다만 이제 중간값은 약간 좀 올라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쪽은 좀 빠지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스티키한 주거비도 조금 빠지는 요인으로 나중에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 PMI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8월 PMI는 컨센서스 52,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종합은 50.4가 나왔고요. 서비스 쪽도 52.3인데 5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조업도 49.3인데 4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합, 제조, 서비스 모두 다 빠진 거죠. 이 영향으로 파월이 이번 잭슨홀에서 추가적인 긴축의 어떤 필요성을 언급은 하긴 하겠지만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금리 인상기가 끝나기 전에는 배드 뉴스는 굿 뉴스고 굿 뉴스는 배드 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CPI와 지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S&P 500이고요.
요거는 코스피입니다. 근데 S&P 500이 이렇게 빠질 때, 코스피가 이렇게 빠질 때 CPI는 급등했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그때 CPI는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9.1 찍고 결국에는 CPI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름 좀 지나면 지금 뭐 요즘 너무 더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폭염에 이상 기온으로 해서 그 냉방 수요라든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유가 또 에너지 수요 많아지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여름 좀 지나면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 지금 시장이 뭐 탐욕의 구간이 있느냐 아니면 공포의 구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탐욕의 구간으로 간다라는 건 시장이 과열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피어 또 극단적 공포 이런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서 저가권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피어 이 구간이나 익스트림 피어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를 과거에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피어 44까지 45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공포 국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과열 양상을 보였던 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과열의 어떤 과열이 대략 3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잠깐 시간이 좀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매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를 소개해드리면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소개해드리는데 이번 8월 서베이는 기대보다 실적과 데이터 방향성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투자 심리는 2022년 2월 이후에 가장 좋아지고 있다. 성장에 대한 전망 바닥에서 급격히 턴하고 있다.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보시게 되면 FMS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캐시 레벨, 그러니까 돈 얼마나 들고 있어 현금, 그 다음에 에코티, 주식 비중 얼마나 돼 이거를 여기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10단계 왔다라면 뭡니까? 너무 과열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죠? 하지만 그들은 소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보시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이 작년 2월이었고 2월 이후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걸 다 도합한 게 이제는 여전히 수치는 한 2를 조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 공간이 또 우리에게도 어떤 업사이드 여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앞으로 좀 더 개선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 이슈는 조금 해소가 되었는데 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노 랜딩이냐 그런데 이제 노 랜딩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프트 랜딩이 전달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게 어디로 갔느냐? 노랜딩으로 갔습니다. 노랜딩으로. 물론 네. 약한 침체, 소프트 랜딩이 다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AAII는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얼마나 하고 있어? 주식 비중 얼마나 돼? 요게 좀 진한 권색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그냥 우리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보시게 되면 이들은 늘 어느 순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이렇게 동행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최근에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멀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시장도 가파르게 또 올라올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되고 하면 이 기관 투자들의 이 라인은 가파르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 미국 채권 금리가 최근에 급등했던 거 모두 인플레이션에서 파생됐다라는 그냥 공통점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정상화될 수 있느냐? 자, 이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잭슨홀 통해서도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과하지 않았죠.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예방 주사를 맞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엔 로어로 갈 수밖에 없고 중립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파월은 중립금리는 아직 우리가 언급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잭슨홀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될 유가와 과열된 주택 지표의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금리 급등으로 인해 조정받았던 지금의 시장은 그동안 망설였던 투자자들에게는 또 좋은 진입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AI 변화와 혁신이 젠슨 왕이 표현했듯이 표현했던 어떤 혁신의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주식 시장은 서서히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어 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후퇴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